귀촌은 모두 다른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귀촌을 생각해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귀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희처럼 갑작스럽게 준비 없이 귀촌을 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갑작스럽게 귀촌을 하게 된 도시 생활에 익숙한 30대 여성의 경험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골집에 내려오는 길부터 저는 뇌가 멈췄던 것 같습니다. 도시에 살면서 항상 직업적으로 내 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일부터 나는 내 일이 없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뇌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강아지 10마리를 데리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하고 일주일 정도는 그냥 먹고 자고를 반복한 것 같습니다. 남편과는 눈이 마주치면 웃었고 한숨 쉬었고 매일 하던 강아지들과의 산책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면 내 자신에 대한 좌절과 부끄러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패배감에 휩싸여 있었고 무기력하기만 했습니다.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20그루 정도의 벚꽃나무에서 꽃잎들이 밤사이 활짝 피어 눈처럼 날리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꽃향기와 따스한 바람에 취해 있다가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날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집 앞 방파제까지 걷기 시작했고 조금씩 거리를 늘려서 3km 정도의 거리를 걷고 뛰었습니다. 일에 치여서 미루고 있던 자격증을 취득했고 잠시 잊고 있던 게임도 하며 무기력함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쁘고 특이해 보이기도 하지만 오래된 황토벽을 가진 집의 황토와 나무 기둥 사이에서 수시로 나타나는 이름 모를 벌레들은 소름이 돋았고 밤마다 들려오는 고라니의 울음소리는 공포영화 속에 날 끌어넣는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종종 내 손가락보다 긴 지네에게 쏘여서 응급실에 가는 것은 원래 행사 같은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시의 생활에 익숙한 저와 비슷한 상황의 여성들에게 이런 일상의 다름은 꽤나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커다란 거미에게 놀라지 않고 인사를 건네는 자연스러움을 가지는 것조차 몇 년이 필요하기도 했고 배달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이 억울해져서 눈물이 나는 이상한 감정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익숙한 환경과 준비 없는 이별을 하고 갑자기 몰아닥친 낯선 환경이 시작되었을 때 그것에 적응하는 방법과 기간은 모두가 다르겠지만 제 시간들이 공감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소통하고 마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촌하신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10년 정도 매일 11마리의 강아지 식사를 챙깁니다. 귀촌 후 이제는 고양이들의 식사도 챙기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들과 고양이들은 제품으로 나오는 것을 사 먹이기도 하고 부족한 영양소를 따져가며 직접 만들어서 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40살이 넘어가면서 정작 내 몸이 힘들어하기 시작했다고 느끼고 나는 그동안 무엇을 먹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변화를 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배달 음식과 식당에서 하루 식사의 90% 이상을 해결했던 도시에서의 내 과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는 가장 원시적으로 끼니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왕복 3시간의 운전을 감수하며 큰 도시로 나가서 끼니를 해결하기도 했네요. 한심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랬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강아지들의 음식을 조리하는 건 당연한 일상이었지만 내가 먹는 음식을 조리한다는 것은 저에게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타가 옵니다. 유튜브와 네이버를 검색하기 시작했고
무언가를 시도해 봅니다. 가장 쉬운 것, 자취생 요리들입니다. 온갖 비빔밥을 다 먹은 것 같습니다. 이틀 3일 꼬박 새며 일해도 에너지가 남는 젊은 자취생들이 먹는 간단한 요리들은 중년이 되어가는 제 몸에 흡족한 에너지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구워봅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한 후로 직접 구워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름이 여기저기 다 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레토르트 찌개까지 끓여가며 열심히 만들고 먹어봤습니다. 어지러움과 피곤함이 몰려오는 시간의 주기가 조금 멀어진 것 같습니다. 계란찜과 제육볶음, 알배추쌈, 명란국수, 고추전, 고기 완자, 무전, 라볶이, 순두부, 만둣국, 콩국수, 김치찌개, 잡채밥, 애호박전, 상추 된장국, 페퍼 스테이크, 부추국수, 양지쌀국수, 채끝살 스테이크. 간을 맞추며 적당량을 결정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은 아니지만 식사가 끝났을 때 내가 끼니를 해결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가 뛰어노는 마당. 집사라면 누구나 로망을 가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사에게 그 현실은 냉혹합니다. 봄비가 내린 후 무섭게 자라나는 잡초들과 그 사이에서 올라오는 진드기는 공포입니다. 강력한 제초제를 뿌리고 고사한 잡초들을 뽑아내면 가장 편하고 빠르게 해결되는 일이지만 집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제초제는 강아지와 고양이 같은 포유류 동물에게도 위험하고 저처럼 개발이 아예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시골의 마당에는 두꺼비와 도롱뇽 등 반려동물은 아니지만 지켜야 할 것 같은 야생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뿌린 독약에 죽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지 않습니다. 결국 집사는 로망을 이루기 전에 엄청난 노동이 필요합니다. 귀촌 생활이 시작되고 그저 아름다워 보이기만 했던 푸른 마당에서 강아지들과 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라난 잡초들의 풀잎 사이에서 진드기가 보였습니다. 정말 난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강아지들을 전부 욕실로 몰아넣고 10마리가 넘는 아이들을 약용 샴푸로 목욕시키고 며칠간 강아지들의 산책을 금지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료를 찾고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귀촌인의 집에서 제초제와 진드기 약을 선택하는 데 조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언제든지 나는 이 땅에 과일과 채소를 심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토양에 안전해야 한다. 당연히 강아지와 고양이에게는 안전해야 하고 두꺼비와 도롱뇽 같은 친구들에게도 독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 평생 적응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지네들과 지렁이 등 마당 땅속에서 살고 있는 생명들도 너무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많은 조건을 붙이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결론이 나올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노동을 하면서는 그들과 함께 공생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걸 매년 깨닫습니다. 뿌리까지 고사시키는 강력한 친환경 제초제가 빨리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태풍 같은 봄비가 오기 전 마당의 잡초들을 적당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봄비가 내린 후 다시 해가 나고 둘러본 마당은 반가워, 여긴 정글이야 하며 남편의 노동을 비웃듯 잡초들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의 봄맞이는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남편은 억세고 키가 큰 잡초들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나면 제가 움직일 시간입니다.
해가 반짝이는 오후에 잎이 마르는 제초 효과를 가진 친환경 제초제를 사용합니다. 이틀 정도 지나면 잎이 마르는 게 보입니다. 마른 잎은 손으로 제거해주고 진드기약을 살포합니다. 진드기약을 살포한 후에는 이틀 정도 강아지들이 마당에 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마당에 살고 있는 고양이들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걱정했었는데 희한하게 약을 살포하면 아이들이 약을 살포한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민한 고양이들은 제초제와 진드기 약에서 나는 익숙하지 않은 냄새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2월부터 시작한다는 일을 이제야 하는 이유는 아직 저는 시골에 적응을 덜 한 것 같습니다. 서늘한 새벽녘과 해가 지기 전에 일을 해야 한다는 시골의 어르신들 말은 저에게 아직 너무 힘듭니다. 그냥 선크림을 덕지덕지 바르고 땀 흘리며 더울 때 일하는 게 따뜻하고 좋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동네 어르신들이 한마디씩 하십니다. 이렇게 더울 때 일하면 쓰러진다고. 그래도 저는 웃으면서 그냥 일을 합니다. 제가 작업할 때 입는 옷은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업을 나갈 때 입으시는 옷입니다. 장화가 붙어있는 나름 개성 있는 점프수트입니다. 레깅스를 입고 얇은 여름용 긴팔 티셔츠를 입고 위에 저 점프수트를 입어주면 메두사가 나타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은근히 땀복 효과가 있어서 살이 빠질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도 가지게 해주는 것은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봄을 시작하는 반려동물이 있는 시골집의 마당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여름이 오겠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여름에는 아마존에서 살게 됩니다. 귀촌하신 분들, 그 중에서도 저희처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분들 모두 풀과 진드기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을 업로드하고 금세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생각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그 생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저는 소천하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몇 가지 계획을 준비하는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가을 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신없이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나니 겨울이 지나 봄이 되었더라고요. 한방눈처럼 쏟아지는 벚꽃잎들을 바라보다가 나무를 붙들고 펑펑 울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냥 예쁘기만 했던 벚꽃잎에서 문득 아버지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벚나무를 붙들고 펑펑 울고 나서 이곳의 의미는 저에게 완전히 달라진 것이 확실합니다. 엄마도 저에게 권유하셨습니다. 이곳을 팔고 조금 도심으로 집을 사서 나오는 건 어떻겠냐고. 그 권유가 벚나무를 붙들고 울기 전이었다면 이곳을 팔아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권유는 그 후였고 저는 이미 이곳을 팔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춤을 추었고 또 남은 절반은 강아지들을 중심으로 삶을 꾸려왔습니다. 나름 전투적으로 살았지만 벽에 부딪혔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부모님의 시골집으로 내려와서 지붕이 있는 곳에서 잠잘 수 있었지만 귀농인이 되어서 농부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소천하시기 전까지는
이곳을 팔아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도심으로 거주지를 옮기도록 이 땅 팔아서 나 좋은 집 사주세요 할까라는 생각도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어차피 나에게 상속해 주시겠다 하셨으니 두 분이 아직 살아계시지만 그냥 지금 주세요라는 말이 목까지 차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한적한 분위기가 편안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에게는 힘든 상황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오래된 황토벽 사이로 매일 인사하는 벌레들을 잡다가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인프라가 전혀 없고 하루 종일 사람과 말할 기회가 없으니 마당 계단에 앉아서 지는 해와 대화하는 일도 생기는 이곳은 즐겁고 바쁘고 정신없던 서울 생활이 생각나서 우울에 빠져서는 며칠을 눈물을 뚝뚝 흘리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도 이런 내 모습을 말하거나 티내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든 이곳으로 운전대를 돌린 것은 제 자신이었으니까요. 시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도시에서 바쁘게 사회활동을 하시는 저희 엄마는 제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가끔 한두 달쯤 이 집에 머물며 집필 작업을 하셨었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한두 달을 위해 이곳을 가꾸셨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단감나무를 가득 심으셨고 매실과 단밤 등 엄마가 좋아하시는 것 투성이입니다. 작가가 집필을 하는데 밤만 있으면 너무 험하다고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철제 울타리를 세우지 않고 동백나무를 울타리로 두르시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야생화를 전국을 다니며 구해서 심어두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도 충분해 보였는데 둥근 황토집 주위를 벚나무로 가득 둘러놓고 예쁘지? 엄마가 좋아하겠지? 하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웃으시는 아빠의 미소를 보았고 그 모습이 생각이 나버려서 이곳을 팔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서 뼈를 묻자, 정신 차리자 마음을 먹었고 2023년 저의 시작은 벚나무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이곳을 지키면서 정말 제대로 행복하게 남은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라는 의문을 시작으로 공부하고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제 결론은 농촌에서 먹고 살려면 그 끝이 어디든 시작은 농부입니다. 그게 작은 농부든 큰 농부든 규모와 상관없이 농업이 내 삶에 들어와야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마음으로 몇 년간 간간히 귀농귀촌에 관련한 교육들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투덜거리면서 아버지의 뒤를 종종 걸음으로 쫓아다니며 밭일을 하던 건 역시 잘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하나둘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배우기 위해서 소심쟁이인 저는 스스로 조용히 교육받은 것들을 집에서 실습해보자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작년까지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아버지의 밭에 가면 내가 집어올 씨앗, 모종은 그냥 널려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엄마와 삼촌들이 제발 그만하시라고 수백 번, 수천 번을 말씀드려도 꿋꿋이 농사를 지으시던 90년을 살아오신 할머니는 아들보다 귀히 여기던 하나밖에 없는 사위를 먼저 보낸 후 손에서 호미를 놓으셨습니다. 할머니의 밭에도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댈 곳이 없어진 걸 깨달은 저는 마음이 급해서 상추의 씨앗을 급히 사왔습니다. 다육이도 말려주기던 내 손으로 상추를 심으면 싹이 날까 두렵습니다. 남들이 보면 우습겠지만 저에게는 작은 스티로폼 속의 상추 씨앗이 엄청난 용기의 산물입니다.
다육이를 말려죽인 후 초록초록한 것들에 대한 공포 같은 게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물을 주고 스티로폼 박스 앞에 앉아 대화를 했습니다. 4일이 지나고 아기아기한 싹이 돋아났습니다. 그냥 상추 싹이 아닌 희망의 싹이 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조립식 비닐하우스와 씨앗들을 주문했습니다. 혼자 비닐하우스 조립도 해보고 씨앗들을 심어볼 생각입니다. 강아지들과 고양이들과 함께 작물을 키우는 농부. 이렇게 말하니 뭔가 엄청 감성적일 것 같지만 제 예상보다도 훨씬 더 전쟁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버지의 꽃과 아버지의 나무들과 함께 아버지가 가시던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 길을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저는 이 길이 제 삶에서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옳다면 내 딸도 옳은 길을 갈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내 딸도 내가 가는 길을 따라갈 테니 성실히 꾸준히 삶이라는 길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너무 긴 시간 동안 일시 멈춤이었던 표지판을 뽑아내고 걷기를 시작하는 저를 아버지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넌 좋겠다. 해풍진하면 이렇구나. 왜 몰랐지? 진짜 멋있다.